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2회도 95페이지 152번의 비상시지급 보겠습니다. 제45조 비상시지급 3화열혈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152번의 비상시지급 제45조의 비상시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번에 비상시 지급의 요건, 정기 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1번에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상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친족이 아닌 동거인 포함, 독립한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은 제외.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재해, 질병은 업무상 여부를 불문. 방으로 이번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지급액 및 지급 시기. 방으로 이번에 지급액,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방으로 이번에 지급 시기.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즉시 지급이 타당. 양가로 이번에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된다. X. 1개월분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조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45조 비상시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6페이지 153번에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규칙사유에 의한 연대책임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규칙 사유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규칙 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의 취지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번에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 방금 이번에 직상수급인 여러 차례에 걸친 도급이 아닌 1차인 경우도 포함된다. 방금 이번에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금액 지급 이래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원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3번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방금 1번에 근로자는 사용자인 하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2번에 직상수급인이 임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서 지급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방금 3번에 직상수급인의 규칙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규칙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반에 대한 벌칙 반의사 불벌죄이다. OX집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X.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양가로 2번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필요한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직장소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장소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직상소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97페이지 2번에 공사도급에서의 직상소급인의 연대책임 제44조 2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 동그라미 1번 건설업에서의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사업기본법의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게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소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직상소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소급인 중에서 최하위와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소급인으로 본다. 1번의 취지 건설공사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소급인은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번에 직상소급인의 연대 책임의 요건 방가 1번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방가로 2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어야 한다. 3번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4번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5번 직상수급인의 규칙사유가 없더라도 연대 책임을 진다. 양가로 1번에 공사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 규칙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X 이게 왜 X냐면요. 공사도급의 경우에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은 규칙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맞는 표현이죠. 이번에 건설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은 규칙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양가로 3번에 공사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이며 규칙사유가 없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동그라미 98페이지 공사도급에서의 직접 지급 책임 제44조 2.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특례 제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소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급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번에 직상소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소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번에 민사집행법 제56조 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4호에 따른 집행증서 수액사건 심판법 제57조 5호에 따른 확정된 이해금고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3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소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소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에 따른 발주업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도 같다. 2.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이호에 따른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 제3항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번에 직상수급인의 직접 지급의 책임, 반가로 1번 대상사업은 공사도급이 1차 이상 이루어질 것. 99페이지 지급요건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지급사유가 있을 것. 양가로 1번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양가로 2번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양가로 3번에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것. 반가로 3번에 지급 범위,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반가로 4번에 직접 지급, 직상수급인은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반가로 5번 지급 효과, 지급한 범위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를 소멸한다. 이번에 원수급인의 직접 지급 책임, 반가로 1번의 대상사업, 발주자의 수급료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일 것. 반가로 1번의 지급요건, 동그라미 1번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일 것.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 반가로 3번의 지급 범위,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 반가로 4번의 직접 지급.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 반가로 5번의 지급 효과, 지급한 범위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를 소멸한다.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OX 지문. 양가로 1번에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로 2번에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갔는데요. 결론은 이제 153번은 도급사업에서의 임금 지급이고, 그 도급사업을 했는데 하도급에서 중간에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때 근로자를 2중 3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두었습니다. 조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규책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규책 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2 건설사업법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제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8호에 따른 도급, 이하 공사도급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한정한다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5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채와야 같은 호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금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제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번에 인사집행법 제56조 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 능력,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4호에 따른 집행증서, 수액사건 심판법 제5조 2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3번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2호에 따른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 동그라 제3항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